안녕하십니까. 한국자동차문화연구소의 전영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달고 싶은 그런 욕망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인형이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배제할 문제, 좀 안 했으면 하는 문제는 바로 자동차 외부에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혐오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륜구동차 다이내믹하죠. 거기에다가 앞뒤에 그 파이프로 만든 보조 펌프를 단다든지, 이 사이드 밀러, 그러니까 백밀러는 뭐 버스용으로 큰 거 단다든지, 이런 거는 자기는 좋지만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자동차 세계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미국 콜로라도의 명물 진기한 택시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택시 내에 여러 가지 그 오디오 장치를 해서 승객들을 즐겁게 하는 이런 장치를 한 택시들이 종종 나타납니다만은, 최근에 미국 콜로라도에는 이 택시 때문에 큰 인기를 모으는 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짐 바네스라는 택시 운전기사인데 20년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이 짐 바네스는 최근에 손님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달리는 나이트클럽을 한번 만들어보자. 드디어 2년여의 작업 끝에 달리는 나이트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 택시 안에다가 온갖 그 조명 장치를 하고 키보드까지, 그리고 음향 조정 장치, 그리고 뭐 클라리넷까지, 기타까지 다 동원해서 운전을 하면서 직접 운전기사가 짐 바네스가 연주를 하고, 또 화찬란한 그 온갖 그 조명 등의 이 레저빔을 이용해서 아주 그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멍하다고 그럽니다. 환상의 세계를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 택시가 지금 콜로라도에서 유명한데,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콜로라도주에 가셔가지고 어느 도시든지 이 택시 짐 바네스에 달리는 나이트클럽 옐로캡 하면 너무나 잘 안다고 그럽니다. 한번 타시는데 좀 값이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타는데 20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타고 나면 진짜 멋있는 택시다 하는 그런 환성을 지른다고 그럽니다. 저도 못 타봤습니다. 한번 가면 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달리는 나이트클럽 내부 장치도 또 유명하지만은 이 택시 자체도 또 유명합니다. 짐 바네스가 지금 운전하고 사용하고 있는 돈 버는 이 택시는 바로 60년대에서 70년대 말 80년대 중역까지 미국의 유명한 그 뉴욕의 택시를 옐로캡이라고 그러죠. 전부 노란색을 칠해서 옐로캡인데, 이 옐로캡의 전통을 만들어준 5, 60년대의 체커라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사실 처음부터 택시를 위해서 탄생한 자동차인데, 이 차를 왜 옐로캡이라고 그러냐 하면, 이 옐로캡하고 상대될 수 있는 세 개의 택시가 바로 런던의 블랙캡입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런던 가시면 시커먼 색깔의, 검은 색깔의 아주 50년대 고색 장련한 그런 옛 모델의 그 편하고, 타기 편하고 참 안락하고, 또 택시기사의 그 정성스러운 서비스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옐로캡이 체커가 등장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도 바로 런던의 블랙캡과 한번 맞선을 해보자. 당신들 런던 캡만큼 우리도 좋은 전통 있는 택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옐로우 캡이 등장한 배경이 참 재미있습니다. 1930년대에 뉴욕에는 그 택시업자로 출발한 하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았던지, 60년대 와서는 미국 최대 택시 재벌로 등장한 사람인데, 이 하트가 30년대 초에 택시업을 시작할 때 뭔가 좀 다른 택시하고 좀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징 있는 택시를 만들 수 없을까? 택시는 일반 승용차를 사와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택시를 자기 마음 맞게 만든다는 것은 무수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만의 택시를 만들지 못하고 그 택시 승용차를 사와가지고 좀 차별화시키자 해서 여러 전문가한테 의논을 하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한 교수, 대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색깔 가지고 차별화를 시키시오. 그럼 무슨 색깔이 좋겠어? 제일 안전한 색깔이 노란 색깔이요. 해서 노란 색깔을 그때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택시에다 노란 색깔을 칠하면서 허리에다가 그 바둑색, 검은색하고 흰색의 바둑판 무늬를 쭉 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도 노란 조끼를 입혀가지고 운행을 시키니까 당장 이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런데 190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50년대, 60년대 와서는 이 하트는 택시 재벌로 성장을 해서 미국 전국 도시마다 택시 자회사를 다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모든 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전에 택시만 해도 전부 구식 택시, 올드카를 이용을 했지만 그게 전부 상자형이고 보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후에는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차들이 전부 미끈하게 유선형으로 날렵한 보드같이 변하는데 이 하트만은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미국의 택시가 전부 구식이어서 이 택시 자체도 좀 바꾸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체커 자동차라는 회사가 시카고의 하트의 옐로캡 자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체커가. 이 체커 회사는 1920년대 초에 미국에서 당시에 자동차 차체와 자동차의 AS, 그러니까 정비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인기를 얻은 그런 자동차 메이커인데 50년대 들어와가지고 너무 그 자동차 생산 방식이 구식이라서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즈음에 이 체커 회사에서 마침 시카고에 내놓은 허트의 옐로캡 자회사를 인수를 해서 택시업으로 전환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택시의 대재벌 하트는 그 체커 회사의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문을 닫지 말고 당신 이미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미국의 특징, 미국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큼직하고 편한 택시 전용의 자동차를 하나 개발하시오. 이래서 1959년에 체커라는 리무진 타입의 크고 넓고 이거 완전히 근육질이죠. 지금 보면 그렇게 타기가 편한 그런 차를 개발해서 바로 택시 재벌 하트가 바로 이 차다. 이 차를 전부 바꿔라 해서 당장 이 체커 자동차는 문을 닫으려다가 이 하트 사장을 만나면서 다시 회사도 살리고 자기가 개발한 2차 대전 후에 신형으로 개발한 차도 택시로 전부 팔려나가서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노란색을 칠해서 이 옐로캡 체커가 60년대 초부터 런던에 가면 블랙캡이요, 뉴욕 가면 옐로캡이다. 이런 차를 바로 이 나이트클럽 자동차 택시 안에다 나이트클럽을 장식한 이 짐 바네스가 지금도 몰고 있다. 운행을 시키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체커 자동차 지금은 신형차로 전부 택시가 바꿔지면서 체커는 하나둘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 80년대 말에 이 한 대가 들어와서 제가 타고 기억이 납니다. 이런 체커, 명물 체커와 나이트클럽. 아마 우리나라의 택시기사님들도 제 얘기, 이 동영상 보시면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게 좀 꾸며보십시오. 승객 즐겁게 해요.
오늘은 세계 교통문화 비행기 타고 역시 지난번처럼 남미의 또 유명한 작은 도시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브라질의 작은 도시인 꾸리찌바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세계 교통 전문가들이 매달 매일 그 모범의 도시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까 하고 견학하는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이 꾸리찌바라는 작은 도시는 사실 19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15만 명의 아주 못 사는 빈곤한 그 작은 마을로 브라질에서 그 오명을 떨쳤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1960년 한 건축가가 시장이 되면서 이 우리 꾸리찌바도 왜 다른 도시처럼 그 아주 멋있는 도시를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꾸리찌바의 건축가, 시민 대표, 그 다음에 그 인사들 모아놓고 의논한 결과 60년부터 이 꾸리찌바를 새로운 도시로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선 이 꾸리찌바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이 자동차, 물론 교통, 대중교통의 모범이고 그 다음에 환경 최고의 모범 도시입니다. 우선 꾸리찌바는 이 위성적인 도시를 만들면서 어떻게 그 도시 시가지를 배치를 했냐면 전부 방사선으로 이렇게 모스크바처럼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도로, 간선도로는 전부 방사선 간선도로, 제일 큰 도로죠. 5개를 쭉 방사선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방사선 간선도로를 연결해주는 순환도로 7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부 다 주택 건물을 짓고 하는데 이 도로에다가 지하철 말고 버스를 올려놓고 지하철 이상의 효과를 보도록 개발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스 대중교통의 모범으로 이름이 떨치고 있는 꾸리찌바입니다. 이 버스 대중교통의 그 모범의 우선 첫째는 간선도로, 5개 간선도로에는 우리나라도 서울에 최근에 굴절버스, 2칸을 이은 굴절버스가 등장했습니다만 이 꾸리찌바는 90년대 초부터 그 3칸짜리 굴절버스, 300명이 탑승하는 굴절버스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간선도로에는 버스 전용 도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버스 전용 도로만 만들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빨리 탈 수 있고 빨리 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 바로 버스의 정류장 시설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어디든지 뭐 대구나 서울이나 광주에서 탈 때 오르면서 카드를 체크하거나 버스 안에 달려있는 그 기계에다가 체크를 하거나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카드가 말 안 들으면 뒤에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고 채져 있어서 자동차 지연, 운행 시간도 지연되죠.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각 간선도로 버스 정류장마다 플라스틱의 원통용 길이 한 30m짜리 원통용의 정류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쪽 입구에 들어가면서 버스 카드를 체크하고 돈을 내서 티켓팅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이게 이제 무슨 장점이 있냐면 우선 버스가 도착해가지고 지체하는 시간을 전략시켜주는 겁니다. 이 올라가면서 표 끊고 체크하려면 그만큼 버스가 지체 서 있는 시간이 많고 운행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회전 하는 시간이 기니까 연료 낭비도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스에 들어가면서 티켓팅하고 차가 딱 서면 바로 올라타고 바로 내리고 이래서 운행 시간도 전략하고 또 하나 특징은 꾸리찌바에서는 이 버스 티켓팅만 가지고 있으면 간선도로, 순환도로 모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얼마든지 한 표로서 여러 차를 탈 수, 여러 노선을 갈아탈 수 있도록 우리는 한번 갈아타면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버스 전용 도로, 그 다음에 이상적인 버스 스탑 부스, 그 다음에 굴절버스 이래서 이 꾸리찌바에는 가면 절대로 버스가 정체하는 시간, 연차가고 이제 늦게 출발하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요새는 3분마다 정확하게 도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꾸리찌바에는
현재 200만 인구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잘 사는 동네로 지금은 세계 모범 도시가 돼가지고 매일 뭐 몇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자동차 보유대수는 3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자동차 안 가지고 다녀요? 하면 우리 꾸리찌바 도시에는 이 버스 교통이 이렇게 편리한데 무슨 자가용이 필요합니까? 또 이 버스를 갖다가 우리나라 대도시에서는 개인업자들이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꾸리찌바에서는 전부 시에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리찌바의 타국의 다른 나라의 교통 전문가가 가서 지하철도 파죠 그러면 지하철 필요 없습니다. 이 버스 시스템, 이 합리적인 버스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는 지하철 공사비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빠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꾸리찌바는 세계적인 교통모범 도시로 지금 비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꾸리찌바를 갖다가 유명하게 만든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로, 공원, 나무 관리는 이 불량 소년들, 그 다음에 과들에게 다 맡깁니다. 관리하다. 그리고는 버스표를 주고 식사비를 다 줍니다. 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재활용 못하는 것 분리해가지고 철저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 동네마다 또 센터가 있어요. 가져가면 시에서는 그것을 사들이면서 생활 필수품과 버스표로 대신 줍니다. 이래서 이 환경 최고의 모범 도시로 만든 꾸리찌바입니다. 그래서 이 꾸리찌바가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그 도심에는 어느 도시든지 아주 복잡한 도심 있지 않습니까? 도심, 우리나라 뭐 서울에도 도심에 자동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꾸리찌바 가면 도심에는 동서남북에 1km 그 안에는 자동차를 절대 지니 못하게 보행자, 장애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아주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의 도시로 변모시킨 것이 바로 브라질의 꾸리찌바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가시면 다른 데 가보시지 말고 꾸리찌바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거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 역사상에 있어서 불세출의 자동차 명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레스턴 터커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마 80년대 말인가 이분의 그 일대기를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이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터커라는 제목으로 영화 상영됐죠. 저도 이 영화를 상당히 좋아해서 그 복사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프레스턴 터커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대전 끝난 직후에 1947년에 그 시점에서 20년 앞으로 달려간 그 첨단, 너무나 환상적인 그 첨단화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같은 업자들의 모함과 시기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입니다. 이 프레스턴 터커. 이 프레스턴 터커는 사실 어릴 때부터 자동차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미국에서 그 당시에 1910년대에 캐딜락 자동차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캐딜락 자동차에 사원으로 입사를 한 겁니다. 신분권으로 입사를 하면서 자동차의 매력을 갖고 거기서 열심히 배워서 특히 자동차 제조와 자동차 판매에 주력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해서 낮에는 패커드 자동차. 패커드 자동차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60년대 중엽에 미국에서 사라진 자동차인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들이 즐겨 타던 고품질 고급 자동차로 유명한 패커드입니다. 이 패커드 40년엔 패커드 회사의 이사까지 승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해군으로 입대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평생의 꿈인 아주 첨단화된 미래형의 자동차를 만들어 보겠다. 바로 미군의 꿈을 실현해 보겠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해군 복무하면서 자기가 설계를 하고 그렸고 여러 가지 장치, 그 당시에서 생각도 못한 자동차의 여러 가지 보조장치나 안전장치 이런 거, 성능장치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제대를 하면서 바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1947년에 뭐 맨손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침 그 2차 대전 중에 B-29 비행기를 조립하던 공장이 빈 것을 그 시카고 시정부로부터 빌려서 일단 공장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시설 굉장히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시작차를 한 대 만들어 가지고 환영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 시작차가 나오면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바로 미국인의 꿈이다. 프레스톤 터크는 미국 사람들에게 자동차라는 이상적인 꿈을 심어줬다. 하리만큼 신문과 라디오에서 극찬을 했던 차입니다. 이 차를 우선 소개해드리면 우선 당시에 생각지도 못하던 충돌을 하면 접어지는 핸들, 이 가슴에 충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접어주는 핸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네 바퀴가 각각 노는 사륜구동 형식의 독립현가. 이때만 해도 앞바퀴 두 개는 서로 각각 노는 독립현가지만 뒷바퀴는 차축이 있어가지고 각각 놀리지 못해서 이 수평을 참 찾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앞뒤 바퀴가 전부 각각 놀면서 수평을 차는 그대로 수평 유지하는 그런 현가장치.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앞에 헤드라이트 3개가 가운데 하나 양쪽에 2개 있는데 핸들을 트는 쪽으로 이 헤드라이트가 바뀝니다. 지금도 이런 차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밤에 운전하면 핸들을 트는 쪽으로 헤드라이트가 가지 않죠. 틀고 나서 방향을 바꿔야 겨우 이제 직선이 돼야 그 길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벌써 그 시대에 1947년에 터크는 이런 헤드라이트 장치.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자동차 안전띠 이거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동차 안전띠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전띠도 생각 못한 시절에 앉아서 매가지고 충돌하면 이 안전띠가 자동적으로 사람의 몸을 도와주는 자동식 안전띠까지 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충돌하면 바로 앞창 유리가 튀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운전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장점을 가진 자동차가 딱 등장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도 미국 자동차, 세계 자동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세도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빅3 아닙니까? 미국의 빅3 하면 잘 아시죠?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지금 크라이슬러는 다이밀러하고 합작을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빅3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좌지우지할 때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한 자동차인이 별로 재력도 없는 자동차인이 그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회 한답시고 해서 가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빅3가. 야, 저 차 나오면 우리 빅3 큰 타격 받겠다. 타격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기들 빅3가 생각하지 못한 그 20년 앞선 첨단장치를 전부 개발해가지고 다 붙여서 안전한 차를 만들어 놨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 차가 또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더 특징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차라는 것은 엔진이 대만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엔진이 없었어요. 근데 뒤에다가 엔진을 얹었는데 이 엔진 자체도 쇠로 만든 게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알루미늄이 겨우 이제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할 때인데 이렇게 해서 첨단한 자동차가 등장하니까 빅3가 놀라. 저거 안 되겠어. 저거 만약 가만두었다가는 우리 빅3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그런 변론을 맺고 그 길로 터크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터크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돈이 없으니까 미리 자동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문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차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예약을 받아서 예약금하고 그 다음에 줄을 모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빅3에 걸려든 겁니다. 이게 사기꾼이다, 터크는. 자동차 한 대 만들어가지고 주식 모집하고 예약 받아가지고 돈 걷어서 달아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결국 특허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기죄로. 그래서 한 7, 8개월 고생하다가 자기 아무리 순수함을 부러주지도 알아주질 않아요. 이 미국의 큰 자동차의 산업의 큰 크라이슬러, GM, 포드, 이게 미국 정치도 우지하던 시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배심원 때문에 특허가 무죄로 석방됩니다. 근데 마지막 그 판결 때 유죄, 틀림없이 유죄인데 이 법관이 시간을 줬어요. 당신 마지막으로 당신 할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하니까 프레스턴 토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미국의 힘이 미국인의 꿈과 자유를 말살하려는 것은 미국의 양심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저 패전국 일본의 자동차 부품을 사다 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꿈과 아이디어와 야망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미국입니다. 양심이 있는 미국, 나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마저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하고 나서는 미국에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주지 않습니까? 배심원들이 그때에 그 법정 밖에는 그 특허 자동차 회사의 그 기술자들이 노력 밤잠 자고 해가지고 50대를 만들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다. 50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법정 밖에 딱 씌워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기꾼인가 저 나가서 보십시오. 50대 쫙 서죠. 이것을 본 배심원들이 결국 프레스턴 토커는 사기꾼이 아니고 무죄다 판결을 한 겁니다. 승리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터커는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이 비운이 터커는 그 이상 50대 이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지병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1950년 47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불멸의 자동차 20년 앞섰던 자동차는 그것으로 문을 닫고 마는데 지금도 그 차 50대가 남아 있습니다. 50대 중에서 46대가 지금 남아있고 돌아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불세출의 명차로 프레스턴 터커가 만든 터커 톨페이드를 항상 50대 이상은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자동차 여러 가지 내용 어떻습니까? 재밌게 보셨습니까? 우리는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면 이거 자동차 사용할 가치가 없죠. 우리 어떻습니까? 비산유국입니다. 그래서 기름 한 방울을 아껴야 되는데 우선 기름 아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에 과적하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허용하는 무게 이상을 싣고 다니면 바로 기름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요새 뭐 겨울 됐다고 공회전 하시는데 공회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기름 낭비입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이 자동차를 여기서 끌고 다닙니다. 그럼 걸어가도 될 곳을 갔다가 자동차 몰고 다니는 거 이건 남용입니다. 이것도 기름 낭비입니다. 여러분 기름 절약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